안녕하세요. 24시간 축구야입니다. 지난 주말에는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가 취소되었지만 다른 팀들은 정상적으로 경기를 치르며 우승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토트넘은 유럽 대항전과 컵대회에서 모두 탈락해 첼시와의 리그 경기가 유일한 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첼시가 카라바오컵 결승에 진출하여 리버풀과의 결승전을 앞두고 있어 리그 경기가 연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토트넘은 2월 마지막 주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빅6으로 불리는 토트넘이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한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창피할 수 있지만 감정적인 측면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는 의외로 나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시즌 토트넘을 되돌아보면 새로운 공격 전술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선수들의 활동량이 급증했으며 이로 인해 다쳐서 교체되는 선수들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손흥민, 비수마, 사로 같은 선수들은 국제대회 참가를 위해 차출되었다가 복귀한 후에도 즉시 경기에 투입되면서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의도하지 않았던 타이밍이지만 일주일 이상의 휴식 기회가 생겼다는 것은 리그 후반기에 다시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토트넘과의 경기가 연기되면서 승점을 획득하지 못하고 5위를 유지하는 동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토트넘과의 격차를 좁혀갔습니다. 지난 일요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홈에서 풀럼과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97분에 극장골을 허용하며 1대2로 패배했습니다. 이로써 2024년 들어 무패 행진을 이어오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홈인 올드 트래포드에서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토트넘이 울버햄튼에게 패배한 가운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승점 동점을 이뤄올 수 있는 기회였으나 풀럼에게 쓰러져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상위권 팀들은 모두 승리하여 토트넘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목요일에 카라바오컵 결승을 앞두고 빠른 경기를 치러 루턴타운을 4-1로 이겼으며 맨체스터 시티는 본머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포든의 골로 1-0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뉴캐슬을 홈으로 초대하여 4-1로 시원한 대승을 거뒀습니다.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아스날은 서로 승점 차가 1점씩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4위 아스톤 빌라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노팅엄을 4-2로 이기면서 토트넘과의 승점 차이를 5점으로 벌렸습니다. 토트넘이 한 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뒤지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울버햄프턴과의 패배를 회상할수록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한편 토트넘과의 리그 맞대결이 미루어진 가운데 리버풀과 카라바오컵 결승에서 맞붙은 첼시는 연장전 패배를 당하며 트로피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굴욕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리버풀의 선발 멤버가 완전한 1군이 아니라 1.5군에서 2군 정도의 멤버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리버풀이 첼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최다 부상팀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리버풀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에 최선의 선수들로 출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틴, 조타, 알리송, 콘스, 누네스, 살라, 소보슬라이, 티아고 등 주요 선수들이 다양한 크고 작은 부상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첼시도 부상자가 9명이라서 실질적으로 부상병동끼리의 맞대결이었지만 유로파 리그와 FA컵까지 뛰고 있는 리버풀은 조금 더 힘들어 보였습니다. 토트넘전이 연기되면서 첼시는 지난 18일 이후 8일 만에 경기를 치르게 되었는데 리버풀은 목요일 루턴타운전을 치르고 양팀 모두 부상으로 고생하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꽂지 못하고 연장전까지 가는 혈투를 펼쳤습니다. 경기 과정에서 한 골씩 넣었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취소된 골도 있었고 골포스트를 맞춘 슛도 있어서 경기 결과가 누가 이길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승부를 결정짓은 것은 월드클래스 센터백 반다이크였습니다. 연장 후반에 치미카스가 올린 코너킥을 뒤에서부터 달려와 골대 왼쪽으로 헤더슛을 하여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연장 후반 118분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 팀은 2년 전인 2022년에도 카라바오컵에서 서로 맞붙었는데 그때도 정규시간 안에 결판을 내지 못하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무려 11명이 킥을 했습니다. 그때는 10대11로 리버풀이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이번에는 연장 후반에서 결판이 났습니다. 리버풀은 클롭 감독의 사임이 공식화된 후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떨어질까 우려되었지만 오히려 선수들은 마치 라스트 댄스를 더욱 즐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 힘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롭 감독은 자신의 마지막 시즌에도 트로피 하나를 챙겼는데 이는 그의 탁월한 지휘력을 입증했습니다. 경기 후에 기자회견에서 그는 큰 감동을 받았음을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례적인 일을 목격했다. 다시는 이런 장면을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일은 축구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 20년간의 감독 생활 동안 이벤 트로피가 가장 특별했다고 단언할 수 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자부심을 더 자주 느끼고 싶다. 매우 뿌듯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앞서 언급한 부상 문제 때문에 20세 이하의 선수들이 5명이나 출전했으며 출전 선수들의 평균 연령이 22세로 매우 어렸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그들의 출전은 사실상 2군 수준에 가까웠습니다. 토트넘이 16년 전 리그컵 결승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린 적이 있는데 이는 참으로 부러운 장면입니다. 울버햄튼의 리그 경기에서는 황희찬이 선발로 출전했지만 슈팅 기회가 없는 채 교체되었습니다. 선발로 선정된 후 워밍업 중에 왼쪽 무릎에 통증을 느껴도 출전을 시도했던 상황입니다. 경기 동안 황희찬은 부지런하게 뛰어다녔지만 통증으로 인해 조금씩 날카로움이 떨어졌고 결국 후반 85분에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울버햄튼이 1에서 0으로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황희찬의 성적이 아쉽기는 하지만 아시안컵 후유증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편 손흥민에게 또 한 번의 도전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브렌트포드전에서 손흥민을 조롱한 닐 모페이에 대해 토트넘의 공격수 제이미 돈리가 강력한 반격을 펼쳤습니다. 돈리는 최근 U21 대표팀 경기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쳐 팀의 6에서 0대승을 이끌었는데 윌 랭크셔 선수의 해트트릭을 모두 어시스트하고 마지막 골까지 도움을 주며 단 한 경기에서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상대팀의 주장인 손흥민에 대한 존경을 드러내며 손흥민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함께 어울리기에 정말 좋다. 그는 언제나 미소 지으며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훈련에도 도움을 주고 자신의 생각을 말해준다. 나에게 매우 잘해준다. 골대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침착할 수 있는지 상황에 따라 추가 동작을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자신의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캡틴 손흥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팀의 최고 참이자 구단의 미래를 담당하는 유망주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많은 조언을 해준다는 것이 참으로 멋진 일입니다. 최고 수준의 리그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어린 선수들까지 돌봐주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다음 시즌부터는 챔피언스 리그의 규칙이 변경되어 프리미어리그의 5위 팀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는 소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축구 전문 매체 풋놀 런던에 따르면 기존에는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팀이 32개였지만 다음 시즌부터는 36개로 늘어나며 이 중 4개의 티켓 중 2개는 우에파 주관 유럽 대항전 성적에 따라 배정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해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 리그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에서 프리미어 리그 소속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 리그 5위인 토트넘이나 다른 팀에게 챔피언스 리그 진출 티켓이 주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리그 후반기 일정 문제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위해 인근 팀들을 응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좋은 건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토트넘이 자체적으로 4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 주 팰리스와의 경기부터는 손흥민이 멀티골을 터뜨리며 다시 도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